자, 오늘부터 이제 문제풀이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문제풀이를 진행하기 전에 일단은 그 정리를 해 나가실 때 어떤 방식으로 해 나가시냐면 스터디 할 때가 됐건 뭐 개인적으로 따로 공부를 하는 사람이 됐든 간에 어떤 방식으로 정리를 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냐면 그 폼 양식을 하나를 제가 자료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문제에 대한 중요도. 중요도라는 얘기는 어떤 출제 가능성이 높은 순서니까 뭐 상중하로 이렇게 나눠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두 번째가 난이도. 난이도는 이제 문제가 얼마만큼 쉬운지 쉽지 않은지 여 형태를 나누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간단히 보면서 알아서 판단해서 이렇게 딱딱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저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할 거고. 그래서 이제 중요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보면 부동소득점이 있다 한다면 작년에 이미 출제가 돼버렸잖아요. 네? 그런 정도는 이제 여기서 봐보면은 하나 간단히 문제가 있는데 중요도 같은 경우는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는 뭐 하 정도 되겠죠. 작년에 출제가 됐는데 올해도 당장 한 번씩 출제될 뭐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정도는 하.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 내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강조한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뭐 상 정도로 분류를 시키라는 얘기죠. 이제 문제는 보면 이제 풀이와 과정에서 이제 난이도를 이제 측정해 보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각 문제에 대해서 핵심 요점이죠. 핵심 요점인데 풀이 과정을 통해서 핵심 요점들이 전개가 돼 나갈 수 있도록. 핵심 요점을 반드시 문제에 대해서 여기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냐, 뭐 풀이 과정은 뭐 어떤 식으로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유의점. 유의점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이 문제를 봤을 때 함정이 어디에 있겠는가, 이게 잘못 풀었을 때 어디에서 함정이 있어가지고 잘못 풀어서 틀릴 수 있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유의점으로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연관 기출문제. 연관 기출문제는 이제 문제 하나 해놓고 나서 그게 관련된 문제들이 언제 출제가 돼서 어떤 방식으로 출제가 됐는가 그 이야기인데, 그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뭡니까? 뭐 기출문제 책에 있는 것으로 표시만 이렇게 해놓는달지 뭐 그렇게 해도 좋고, 뭐 양식을 줄 테니 거기다가 이제 딱 편집을 해서 하는데 문제 자체가 뭐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은 언제 문제가 몇 년도에 출제가 돼서 뭐 어떤 유형의 패턴이었었다 뭐 이렇게 해서 연관 기출문제 반드시 해두고, 그 다음에 이제 유사 문제인데, 유사 문제 같은 경우는 뭐 기본서에서 나온 문제 같은 것들, 기본서에서 뭐 어느 책에 어떤 연습 문제 뭐 그런 내용들이 있었다랄지 그런 관련된 문제들 중에서 비슷한 문제들이 이렇게 어디에 있었다라는 것들을 뭐 이렇게 해서 직접 문제와 함께 연관을 지어주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꼭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 관련된 문제들인데 이 방식을 내가 반대로 어떤 방식으로 바꿔서 문제가 나올 수 있겠다. 관련된 문제들 중에서. 그래서 뭐냐면 문제 개발입니다. 문제 개발. 문제 개발인데 관련된 문제들을 어떤 패턴으로 바꾸면 되겠는가. 에? 출제가 이 방식이 아니라 내 생각 같아서는 뭐 이런 방식으로 바꿔도 좋겠다. 그렇게 해서 직접 내가 문제들을 한 번씩 유형이 비슷한 문제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직접 한번 만들어 보는 것들도 대단히 중요한 공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에 대한 개발들 뭐 이런 것들을 일단 저는 착안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유사한 문제들을 한 번씩 직접 한번 바꾸든지 아니면 이 내용을 조금 더 다시 돌리면은 이런 문제가 나오겠다 싶달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면서 정리를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목은 크게 6개의 항목으로 나누어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스터디 할 때 같은 경우는 이제 스터디에서 이렇게 같은 방식으로 쭉 정리를 해 나가고, 뭐 스터디를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 개인적으로는 뭐 그런 방식으로 정리를 좀 해 나가는 게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인데, 그래서 이제 문제들을 이렇게 줘버리면 이 문제를 이제 이렇게 편집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곰곰이 고민을 했는데 이 문제는 PDF 파일로 가능하면
제공해 주면서 PDF 파일로 하면 폼 안에다가 이렇게 편집해서 짝짝 집어넣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방식으로 문제들을 해 나가면 훨씬 더 편리하게 정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샘플 파일을 일단 카페에다가 하나를 딱 올려 놓을 테니까, 예? 오늘 했던 문제 중에 하나하고 어떤 기출 문제가 연관돼 있고, 그다음에 유점이 뭐가 되고, 뭐 유사한 문제들은 뭐 이런 방식으로 했으면 쓰겠다, 뭐 이런 내용들을 한번 샘플 올려둘 테니까 참고를 해서 해주길 바랍니다. 문제는 지금 만들다 보니까 컴퓨터 구조 쪽은 지금 80문제인데 이제 쭉 문제를 만들어 나가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나중에 만들어서 다 빠짐없이 하려고 그러니까 캐시 기억 장치 하려고 해서 캐시가 다 뭡니까? 달랑 한 문제밖에 없죠, 뒤에서. 이 문제를 이제 쫙 만들어 나가려고 하니까 90문제도 가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를 정지하고 심화 문제에서 보강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빠지거나 아니면 심화에서 할 것들 아니야. 서술형에서 할 것들을 남겨두면서 내가 문제를 쭉 정리를 해놨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기입형에서는 문제의 수준 자체가 난이도가 약간 좀 떨어지는 경우가, 서술형 같은 경우는 문제가 조금 복잡한 경우로 그렇게 구성을 시켰으니까 그렇게 나누어서 한번 이해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 문제부터 봅니다. 다음 보기들의 수치들을 5비트 이르보스로 나타내어 계산할 때 계산 과정에서 올림수 돌려 더하기인 게, 다시 말하면 엔드 어라운드 캐리입니다. 엔드 어라운드 캐리가 발생하는 경우와 계산에서 범람이 발생하는 경우에 맞는 것들을 각각 나열을 해봐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경우를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이제 1의 보수일 텐데, 이제 1의 보수에서 수치를 표현할 때 보면은 이게 5비트라고 한다면 앞에 한 개 비트는 부호 비트로 가정을 하는 겁니다. 부호 비트로 가정을 하니까 여기서 이제 부호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1의 보수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숫자에서 1의 보수에서 보면 내가 일반 과정에서 뭐라고 했냐면 n개 비트일 때 표현되는 범위, 혹시 기억납니까? 마이너스 2에 n-1에 마이너스 1부터서 2에 n-1에 마이너스 1까지, 여기에 범위로 표현되는 게 1의 보수겠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일단은 한번 봐봅시다. 이게 가번 같은 경우는 7-4니까 이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나번 같은 경우에서 12 플러스 9라고 되어 있잖아요. 12 플러스 9는 수학적으로 배우면 21이죠. 예? 21이니까 여기서 이제 비트 수를 5비트라고 그랬으니까 5비트였을 때, 그럼 이 방식에서 표현됐을 때에 표현되는 범위는 뭐냐면 마이너스 2에 4승 마이너스 1부터서 2에 4승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럼 결론은 수치가 표현될 수 있는 범위는 마이너스 15에서부터 플러스 15까지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이게 최소한 여기에서 이 수치에 대한 범위를 알고서 계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범위를 알고서. 네? 그러면 이제 뭡니까? 12 플러스 9 그러면은 요것은 21이 나와버리니까 오버플로가 발생해 버린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나번 같은 경우가 오버플로가 발생. 다시 말하면 이 범위를 넘어서 버리면 오버플로가 되겠죠. 이 숫자가 범위를 넘어서 버리면 오버플로죠. 그래서 현재 오버플로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는 나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end around carry가 발생되는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는데, end around carry가 발생되는 경우에서 양수일 때, 결과값이 양수일 때는 반드시 end around carry가 나옵니다.
이게 예를 들면은 거기서 7 마이너스 4죠. 7 마이너스 4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산하면은 그 5비트로 표현했을 때, 7 같은 경우 그냥 바로 그냥 해봅시다. 그 4개 비트만 가지고 표현합니다. 0에다가 1에 1에 1이라고 해봅시다. 마이너스 4 같은 경우는 이제 1의 보수로 변환을 해야 되죠. 1의 보수로 변환하면은 4 같은 경우는 0에다가 1에 0에 0인데 1의 보수니까 1에 0에 1에 1이 되겠죠. 그러면 이런 경우가 됐을 때는 여기서는 0이 되고 1이 되고 0이 되고 0이 되고서 여기서 엔드 어라운드 캐리가 발생되죠. 그래서 결과값이 양수가 나올 때 엔드 어라운드 캐리가 발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13-13처럼 두 개 값이 같을 때, 같은 경우는 뭐냐면 1에 0에 1 아닙니까? 이것에 해당하는 1의 보수는 0에 0에 1에 0이 되겠죠. 그럼 여기 계산하면 뭡니까? 1에다가 1에 1이 되고서 엔드 어라운드 캐리가 발생되지 않죠. 그럼 뭐냐면 1의 보수일 때는 결과값이 우리가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양수일 때만 엔드 어라운드 캐리가 발생됩니다. 다시 말하면 결과값이 0이거나 음수일 때는 엔드 어라운드 캐리가 발생되지 않아요. 그래서 1의 보수에서는 이렇게 정리해두면 됩니다. 엔드 어라운드 캐리가 발생되는 경우, 엔드 어라운드 캐리가 발생되는 경우는 결과값이 양수인 경우, 양수인 경우일 때 한 군데에서만 엔드 어라운드 캐리가 발생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 이제 뭡니까? 1번에서 보면 엔드 어라운드 캐리가 발생이 되는 경우는 그렇다면 가번하고 바번에서만 엔드 어라운드 캐리가 발생이 되고 5-8이랄지 13-13 같은 데서는 엔드 어라운드 캐리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음수 연산을 했을 경우에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9+3 같은 경우는 그냥 수학적으로 뭡니까? 그건 플러스이니까 1의 보수로 변할 없이 부호 절대치로 바로 표현하면 되는 거죠. 음수일 때만 개념해서 엔드 어라운드 캐리로 구하면 되는 것이니까 예를 들면 플러스 연산할 때 같은 경우는 플러스 연산일 경우는 보수로 변할 필요가 없는 거죠. 부호 절대치 상태로 그대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뭐가 되냐면 2의 보수일 때 정리를 해봐야 되죠. 이거 이제 2의 보수가 될 때 같은 경우는 그럼 여기서 이제 표현되는 범위는 마이너스 이걸 주목해야 되죠. 2의 n-1에서부터서 그 다음에 2의 n-1에서 마이너스 1 여기까지가 그럼 뭡니까? 2의 보수일 때죠. 2의 보수일 때에 표현되는 범위는 1의 보수일 때하고는 여기를 꼭 구분해서 잘 봐두라는 얘기죠. 그래서 1의 보수일 때나 2의 보수일 때 그렇게 숫자에 표현되는 범위에 관련된 것들이 시험 출제가 되진 않았습니다만은 이런 내용들은 충분히 시험 출제가 가능한 내용들입니다. 이런 뭡니까? 표현되는 범위에 관련된 것들은 기억을 꼭 해놔야 되겠죠. 추가적으로 알아둔다면 그래서 이제 왜 표현되는 범위가 2의 보수가 더 크고 1의 보수가 하나가 음수 분야에서 정리한 얘기인데 그 이유는 뭐였습니까? 이유를 써봐라 그랬을 때. 이유를 써봐라 그랬을 때 여기서는 플러스 0하고 마이너스 0이 존재하지만 여기서는 플러스 0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 0을 표현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표현되는 크기가 하나가 더 큽니다. 자, 1의 보수일 때는 플러스 0과 마이너스 0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 분야에서 여기보다는 뭡니까? 마이너스 1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마이너스 1을 하나를 표현해 주면서 오니까 그 음수 분야의 최대값이 1의 보수보다는 2의 보수가 크는 그런 경우가 여기입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0이 표현되고 여기서는
표현되지 않는 경우 그것이겠죠. 자, 그런 거 설명해봐라 이렇게 기술해보셔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반드시 그 내용들을 써줘야 될 내용이다. 그 다음에 이제 엔드 어라운드 캐리가 발생되는 경우인데 그럼 여기 한번 봐봅시다. 아까 여기는 그 이제 7-4 같은 경우는 1의 보수로 연산했는데 당연하겠죠. 여기서 1이고 2의 보수일 때는 이거 아닙니까? 해봐야 여기서 1하고 1을 더하면 0이 되고 다시 0이 되고 캐리가 발생이 되죠. 여기서. 근데 여기서 13-13일 13-13일 때는 뭡니까? 1에 0에 1에다가 0에 0에 1에 1이 되는 게 이게 2의 보수죠. 요걸 가지고 연산해 봅니다. 요걸 가지고서 연산해 보면 1하고 1을 더니까 0이죠? 캐리 하나 올라가죠. 1하고 1을 더니까 다시 0이 되고 다시 1이 돼서 여기서 다시 0이 되고 또 캐리가 올라가서 여기서 0이 되고 그래서 여기서 엔드 어라운드 캐리가 발생되죠. 그럼 결론은 뭐였습니까? 엔드 어라운드 캐리가 발생되는 경우는 2의 보수일 때는 결과값이 양수인 경우나 또는 제로인 경우 결과값이 이때 엔드 어라운드 캐리가 발생됩니다. 여기서 엔드 어라운드 캐리가 발생되는 경우는 양수일 때 또는 결과값이 제로일 때 양수일 때나 또는 결과값이 제로일 때 엔드 어라운드 캐리가 발생된다. 이 경우를 딱 구분해서 봐도 되겠죠. 자, 양수나 0일 때 여기는 양수일 때만 엔드 어라운드 캐리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번 같은 경우에서 2의 보수일 경우 엔드 어라운드 캐리가 발생되는 것은 그럼 뭡니까? 가하고 라하고 바가 되는 거죠. 2의 보수일 때는 가하고 라하고 바가 되는 거고 1의 보수일 때 엔드 어라운드 캐리가 발생되는 것은 가번하고 바번 두 개만 있죠. 자, 그런 방식으로 정리를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의 보수일 때하고 2의 보수일 때에 이런 어떤 표현되는 범위하고 표기할 때의 방법들, 이 방법들을 좀 주목해서 봐주실 필요가 있다. 자, 2번입니다.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뭡니까? 페리티 비트로 표현해서 8 곱하기 10비트 열로 나타내 있을 때 정행으로 오드 체크, 다시 말하면 홀수 체크 비트를 취하고 있다. 다음 표에서 오류는 어디에서 발생이 되겠는가? 이거는 아주 이제 변별력이 없는 문제로서 이제 간단히 가능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내용은 뭐 통신에서도 가끔 나오고 뭡니까? 통신에서도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컴퓨터 구조에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홀수 체크니까 이렇게 행으로 체크를 해보고 열로 체크를 해보면서 지금 현재 오드 체크가 되고 있지 않는 것 찾으면 되겠죠. 그럼 뭐 있습니까? 행으로는 문제는 간단하죠. 뭐였더라? T행을 가보죠. T의 5행. T의 5행 가보면은 0에다가 1에 0에 1에 1이죠. 1의 개수가 뭡니까? 짝수개죠? 홀수 체크가 돼야 되는데 짝수 체크는 여기 잘못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열로 봤을 때는 여기일 겁니다. 여기. 잘못해놨다 내가. 이거 수정돼 있네. 여기 있죠? 여기. 내가 고쳐서 수정된 거. 여기서 봤을 때 같은 경우는 뭡니까? 여기저기. 그래서 현재 여기에서 체크를 했을 때 오류가 발생되는 것은 바로 2열이죠. 2열. 여기에 T의 4행, P의 4열. 거기에서 1이 이제 0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여기가 0으로 바뀌어야 맞는 표현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T의 4행에 P의 4열에 오류가 있다라고 이제 체크를 하면 되겠죠. 네? 오우씨, 잘못해놓구나. 여기구나, 여기.
피해 오행의 피해 사열. 이런 것은 간단한 개념만 알고 있으면 되니까 뭐 난이도 면에서 봤을 때는 어쩝니까? 이제 하 정도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이제 3번 문제에서 그 해밍 코드에 관한 건데 이 내용은 그 비중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3번 같은 경우에서 이제 해밍 코드에 관한 이 내용에 관련된 것들은 통신에서도 연관될 수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컴퓨터 구조에서도 나올 수 있는 내용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그 이제 이런 형태는 해밍 코드를 가지고서 그 뭡니까? 어떤 비트로 체계가 구성이 되어 있는가 이런 것을 가지고서 실제적으로 공무원에서는 문제가 몇 번 출제됐어요. 그래서 이 원리를 좀 잘 좀 봐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반 과정에서 이미 했던 내용입니다. 했던 내용인데 해밍 코드에 의해서 오류를 체크할 수 있고, 그다음에 페리티 비트는 어떤 방식으로 계산이 되고, 이 내용들을 꼭 주목해서 봐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예전에 5판에서는 이 내용이 설명이 쭉 빠져 있었는데 그 전판에서는 해밍 코드 그 원리 구하는 원리들 그 전부 다 서술 포함되어 있었어요. 5판에서 빠지더라고 보니까. 그럼 정보 비트 11개일 때 페리티 비트는 기획 비트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밑에 보충해서 본 공식 있지 않습니까? 2에 P승하고서 뭡니까? N 플러스 P 플러스 1. 이 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러겠죠? 해밍 코드에서 내가 페리티 비트가 몇 비트인가를 계산할 때 사용될 수 있는 게 2의 P승하고서 N 플러스 P 플러스 1. 이 규칙을 이용해서 풀어나가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정보 비트가 11개 비트일 때라고 그랬죠? 그럼 정보 비트가 이제 11개였을 때 페리티 비트가 얼마이겠는가? 뭐 이런 식이죠? 그러면 난 페리티 비트를 한번 이렇게 3개를 놔두고서 한번 계산해 봅시다. 3개를 놔두고서. 3개를 놔두고서 계산해 보면은 지금 뭡니까? 2의 3승은 그럼 뭡니까? 11 플러스 3 플러스 1. 이 공식이 성립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네? 여기는 앞에가 8이 되는 거고 뒤에 계산되는 것은 얼마가 됩니까? 15가 되지 않습니까? 이거 성립되지 않죠, 그죠? 그러면은 이때는 n을 한번 11로 놔두고 p를 한번 4로 놔둬보자. 이렇게 찾아 나가야 됩니다. 그럼 뭐냐면 2에 여기가 16승이 될 거고 여기는 11 플러스 4 플러스 1 이런 얘기죠. 뭐라고? 그럼 이때 같은 경우는 16이 되고 2의 4승도 16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는 옳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정보 비트가 11개 비트일 경우 페리티 비트는 4개 비트야 맞겠죠. 근데 그렇다면 이제 그 문제입니다. 정보 비트가 7개이고 페리티 비트가 4개인 그곳에 해밍 코드를 짝수 방식으로 오류를 검출하면 니은번 행이 오류이다 이렇게 하기로 했죠. 그럼 이제 7개 비트라고 했을 때니까 밑에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보충해서 설명에서 나와 있죠. 그걸 주목하면서 이제 봐둬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거 설명해 나갈 때는 이제 이게 7개일 때 페리티 비트가 몇 개가 되겠는가 그걸 먼저 계산해야 되죠. 11개일 때 4개가 나왔을 거고 마찬가지. 그러면 n이 이제 뭡니까? 7개일 때 페리티 비트는 3개일 때 같은 경우는 안 됩니다. P가 이것도 4일 때입니다. 이거 계산해서 보면 이것도 그러죠. 2의 4승하고서 7 플러스 4 플러스 1. 이 조건 하면은 이제 만족이 되지만 만약에 3개 비트가 됐을 때는 안 됩니다. 그래서 7개일 때는 페리티 비트가 4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페리티 비트를 나타낼 수 있는 행은 페리티 비트를 나타낼 수 있는 행 같은 경우는 항상 이렇게 나타낸다고 그랬죠?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이런 식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방식이면 그럼 여기가 뭡니까? 1일 때, 2일 때, 4일 때, 8일 때 그러죠? 자, 1일 때하고 2일 때하고 4일 때하고 8일 때 여기서 이제 페리티 비트가 된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제 그럼 여기서 이제 P의 1 같은 경우 여기가 이제 여기를 P의 1로 보자. 여기를 P의 1로 보고 여기를 P의 2로 보고 여기를 P의 4로 보고 P의 8로 보자. 그랬을 때 체킹되는 행을 계산해 나갈 때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 페리티 비트가 지금 4개니까 이 관계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랬죠. 지금 현재 11까지를 표현해서 이제 1일 때 같은 경우는 4자리로 표현하면 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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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일 때 같은 경우는 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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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에 0, 3일 때 같은 경우는 0에 0에 1에 1, 4일 때 같은 경우는 0에 1에 0에 0, 5일 때는 0에 1에 0에 1, 6일 때는 0에 1에 1에 0, 7일 때는 0에 1에 1에 1, 8일 때는 1에 0에 0에 0, 9일 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봐서 이제 P의 1에서 같은 경우 체킹이 돼야 될 열이 뭐냐면 그래서 여기 1, 3, 5, 7, 9, 11이죠? 그래서 내가 P의 1에서 체킹하는 행위 P의 1에서 체킹하는 행위 1, 3, 5, 7, 9, 11 여기 행을 체크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이제 P의 2입니다. P의 2 같은 경우는 2, 3에다가 6, 7에다가 10, 11이죠? 2, 3, 6, 7 P의 2 같은 경우는 2, 3에 6, 7에 그 다음에 10, 11 그 다음에 이제 P의 4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가 P의 4라고 그랬죠? P의 4인데 여기는 4, 5, 6, 7행이죠. P의 4는 4, 5, 6, 7행 그 다음에 P의 8 같은 경우가 P의 8 같은 여기죠? 8, 9, 10, 11이죠. 8, 9, 10, 11 오류를 체크할 수 있는 행을 이렇게 딱 여기서 이제 보면서 여기 첫 번째가 1부터서 11까지를 4개 비트를 이진수로 표현했을 때 첫 번째 하이 자리 제일 첫 번째 제일 첫 번째 자리 그 다음 P의 2, P의 4, 그 다음에 P의 8 이런 식으로 오류 체크를 해나간다고 그랬죠. 그러면 지금 현재 정보 비트가 지금 현재 페리티 비트 있을 때 오류 이제 짝수 체크를 해봐라 이야기했을 때니까 이게 뭐였습니까? 그대로 처음 넣어봅시다. 0에 0에 1에 0에 0에 1이 4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0, 1이라고 되어 있을 때. 그럼 그대로 꺼내라고 그랬죠, 여기서 그러면 그대로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1357, 1357, 9, 11행 것을 그대로 꺼내봐 여기서 꺼내보면 여기가 0, 1, 0, 1, 1, 1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2, 3 2, 3이 0에 1에 6, 7이 1에 1에 0에 1이 되겠죠. 4, 5, 6, 7입니다. 0에 0에 1에
1입니다. 그 다음에 8, 9, 10, 11. 그게 뭡니까? 1에 0에 1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런 식으로 체킹을 합니다. 이렇게. 짝수 체크라니까 짝수계가 안 돼. 여기 홀수계가 있으니 홀수계 짝수계로 맞춰야 되니까 이게 뭐가 됩니까? 1이 되죠? 짝수계가 있으니 0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짝수계가 있으니까 4, 5, 6, 7. 맞게 뽑아냈어요? 저럽니까? 문제 잘못 만들었다 이거. 여기서 오류가 발생이 되려면 여기서는 오류가 나서는 안 돼요. P의 1이나 P의 2나 P의 4나 P의 8에서 나서는 안 됩니다. 항상 오류가 날 때 그 외의 페리티 비트에서 해야 돼요. 제가 그러면 값을 잘못 만들어서 하나를 고치겠습니다. 제가 맞췄는데 0에 0에 1에 0에 0에 1인데 이게 0, 1. 자, 여기를 제가 계산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10, 11이 2개 걸리죠. 얘를 지금 이렇게 고쳐보고 여기를 1로 하고 얘를 참 그리고 2, 3에 6, 7에다가 10, 11 여기서 2, 3이 0, 1 있고 그 다음에 6, 7이 1, 1 있고 10, 11이 자, 이렇게 했으면 되죠. 현재 거기 비트 11만 좀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8번째에다가 이 경우를 지금 0에 0에 1에 0에 0에 1에 1에 0에다가 1에 1에 1 이런 식으로 좀 수정해요. 원래 책에서는 이 값으로 넣겠습니다.
수정된 값으로 파일 올릴 거니까 인터넷 다운받아서 하시는 분은 그대로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꺼냅니다. 이제 13579 11행 나와 있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23에 67에 11 이렇게 돼 있죠? 4, 5, 6, 7은 똑같습니다. 네, 8, 9, 10, 11에서는 여기가 0이 되고 2가 1이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짝수 체크해 보면은 여기 짝수 체크해 보면 여기가 자, 1이 되죠. 여기가 0이 되죠. 여기가 이제 홀수로 나와 있죠. 여기가 5개나 홀수가 되어 있으니까 이때는 1이 되겠죠. 이렇게 했을 때는 0이 되겠죠. 그래서 현재 1010이 돼가지고 1010이 돼가지고 여기에서 오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각각의 행에 대한 BTR을 가지고서 짝수가 되도록 뭐 페리티 비트를 부여를 시키면 됩니다. 그렇게 해주게 되면은 현재 10번째 행에서 오류가 발생이 되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했던 것처럼 절대 뭡니까? P의 1이나 P의 2나 P의 4나 P의 8에서는 오류가 발생되지 않아요. 거기서 나오도록 하면 문제 자체 잘못된 거예요. 반드시 그 이외의 BT에서 오류가 발생이 체크가 돼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그 밑에입니다. 정보 비트 4개이고 페리티 비트가 3인 이것의 해밍 코드를 홀수 방식으로 오류를 검출할 경우 올바른 비트열. 올바른 비트열이다 그러면 이제 이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 이제 4개일 때를 3개일 때를 가지고서 정보 비트가 4개고 페리티 비트가 4개일 때를 가지고 오면 되죠. 그래서 지금 여기가 1이 돼 있고 0이 돼 있고 그다음에 1이 돼 있고 그다음에 1이 돼 있고 0이 돼 있고 1이 돼 있고 0이 돼 있고 이 경우가 되겠죠. 앞에 이 문제는 열이 지금 오류가 발생되는 행은 10행이라고 적으면 되죠. 10행이라고 10이라고 적으면 되겠네. 여기는 자 이쪽으로 봅니다 이제. 그럼 여기는 이제 페리티 비트가 뭐냐면 얘가 페리티 비트입니다. 여기하고 그다음에 페리티 비트 여기하고 그다음에 페리티 비트가 4번째 여기서 페리티 비트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P의 1 같은 경우는 페리티 비트 계산할 때 1357이에요. P의 2 같은 경우는 2367입니다. 그 다음에 P의 4 같은 경우는 뭡니까? 4567행이에요. 그래서 여기 1357, 그러니까 1357을 꺼면 1에다가 0에다가 0이 되겠죠. 그 다음 2367은 여기가 1, 2, 3, 4, 5, 6, 7이니까 0에다가 1에다가 그 다음에 1에다가 0이 되겠죠. 그 다음 여기는 뭡니까? 1에 0에 1에 0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는 이제 홀수 체크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홀수 체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면 되죠. 이렇게 내려보면 홀수니까 1이 돼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이가 1이 돼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1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 여기서는 7행에서 오류가 있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정보가 뭐다 하면 올바른 BTR은 뭐냐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됩니까? 올바른 BTR을 써봐라 그랬으니까 여기에 있는 0이 0이 아니라 뭐가 맞다? 1이 돼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올바른 BTR 그러면 1에 0에 1에 1에 0에 1에 1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0이 지금 1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해밍 코드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 수는 제가 3가지 다 만들어 놨어요. 이런 방식으로 간략하게 페리티 비트가 정보 비트가 얼마일 때 페리티 비트가 몇 개가 필요한가 이렇게 물을 수도 있고 여기처럼 뭡니까? 내가 몇 행에서 오류가 있냐를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여기처럼 해가지고 뭐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찾아가지고 올바른 BTL이 뭐냐 이런 패턴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3가지 패턴으로 해서 봐도 돼 11개일 때 그 다음에 7개일 때 4개일 때 경우 수를 4가지 다 넣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갑니다. 16비트 레지스터의 상태가 다음과 같다. 아래의 작성 방법에 따라 쓰시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이제 여기를 가지고서 했을 때 이거는 이제 아주 기본적인 물음이죠. 그냥 뭡니까? 우리 숫자 코드에 관련된 개념을 가지고서 한번 내용을 써봤습니다. 만호 책자, 뭐 우리 만호 책자 앞에 페이지 보니까 유사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힌트 삼아서 문제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코드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정리를 쭉 해줘야 되는데, 우리 만호 책자 앞에서 보면 내가 그건 앞에서 빼고서 일반 과정에서 해서 안 오고 넘어왔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BCD 코드일 때, XS3 코드일 때, 842에바 1에바 코드일 때, 241 코드일 때, 이 개념을 좀 잘 주목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 1에 0에 0에 0이 있고, 네 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 1에 0에 0에 1이 있고, 1에 0에 1에 1이 있죠. 이거죠? 그럼 이제 4개씩 끊어야 됩니다. 4개씩 끊어서 이제 봐야 되니까,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뭐야? 이렇게 봤을 때니까. 그래서 우리가 BCD 코드로 된 4자리 10진수를 써봐라, 이런 얘기 했을 때는 BCD 코드는 자리값이 8421입니다. BCD 코드일 때는 8421이니까 그걸 그대로 8421로 표현해서 보자면 8에다가 9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는 뭡니까? 11이니까 B에다가 여기는 13이 되죠? D가 되죠? BCD 코드일 때는 89BD가 되겠죠. 네? 됐잖아. 원래 BCD 코드는 0부터 9까지밖에 편하지 않는데 내가 착각했어. 그렇게 하나 그냥. 어디? 네. 아, 011이야 이게? 아, 011이구나. 그래서 여기가 7. 예, 8하고 그 다음에 9하고 7하고, 이게 원래 BCD에서는 0부터서 9까지만 가지고 편합니다. 제가 이거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진짜 하면 그거 생각하면서 했는데 내가 어떻게 그냥 진짜 해놔 그냥. 그 다음에 3초가 코드일 때 4자리. 3초가 코드일 때는 이제 그럼 뭡니까? 각각의 값에서 이제 3초가니까 3을 빼면 되는 거죠. 8일 때는 5가 될 거고, 여기는 6이 될 거고, 여기는 3이 될 거고. 4? 13이니까 여기는 A가 됩니까? 아, 내가 BCD 코드 할 때 24219도 맞추면서 이렇게 어쨌다 내가 보니까 242랑 맞추면서. 그러면 84하고서 이제 2에바의 1에바 코드죠. 84하고서 2에바의 1에바 코드일 때. 그러니까 이제 이때 같은 경우는 84하고서 2에바 1에바 코드일 때니까 여기가 5가 되죠. 얘가 아니고 여기 8이 되는 거고, 여기가 8이 되는 거고, 이 같은 경우는 7이 되겠죠. 얘는 1이 되죠. 1. 얘는 1이 될 거고, 이때 같은 경우는 8, 4에다가 12에다가 1을 빼면은 B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241 코드로 된 네 자리 숫자를 10진을 써봐라 얘기죠. 이게 241 코드일 때 같은 경우는 그 자리값이 기준이 딱 정해집니다. 그 틀대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2421 코드에서는 보시면 얘 같은 경우는 얼마가 되냐면 그대로 계산하면 되니까 2가 되겠죠. 이거 다시 봐야 되겠다. 자, 241 코드일 때 여기서 0, 0, 0, 0가 되죠? 그 다음에 1일 때 같은 경우가 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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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일 때 같은 경우 0에 0에 1에 0. 3일 때 같은 경우 0에 0에 1에 1. 4일 때 같은 경우 0에 1에 0에 0. 5일 때가 1에 0에 1에 1. 6일 때가 1에 1에 0에 0이죠. 7일 때가 1에 1에 0에 1. 8일 때가 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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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9일 때가 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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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421) 코드일 때는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 코드 안에 들어가야 돼요. 이것도 틀리게 해서 이 방식 이야기니까. 그래서 2421 코드 같은 경우 이제 같은 방식으로 해주면 되는데 이거 맞춰보는데 이 방식을 꼭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BCD 코드 같은 경우도 자리값이 뭡니까? 8411에서 0부터 9까지 숫자를 표현할 때 쓰는 겁니다. 그 얘기고 여기서는 T가 나와서는 안 되는 거고 요것은 이제 정상적으로 8421에바 1에바 코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또 이 B가 나와서는 안 되기도 이것도 안 되고 지금 여기도 안 되죠. 원래는 0부터 9까지 숫자 표현이니까. 그래서 이 숫자 표현들을 달리 좀 변형을 한번 시켜서 한번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봐요.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서. 그래서 현재 8421에바 1에바 코드나 2421 코드나 그 다음에 BCD 코드는 0부터 9까지 숫자를 표기할 때 사용되는 표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도 이 숫자로 표현해서 해야 되는데 0부터 9까지를 이 규칙에 맞도록 찾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거 8이 여기 없죠. 9 같은 경우도 존재하지 않죠. 0, 1, 1도 그렇고 현재 관련된 것이 없네 지금. 그래서 일단 2421 코드는 놔둡시다 이 내용은.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 레지스터 비트 열들을 다른 걸 맞춰가지고 4개가 다 나올 수 있도록 한번 해보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BCD 코드일 때나 8421에바 1에바 코드일 때나 241 코드일 때나 이 경우가 전부 다 0부터 9까지 10진 숫자를 표현할 때 표현되는 코드입니다. 그렇게 봐주시고 익세지 3 코드일 때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이 표현은 여기 표기법이 있습니다. 여기 있으니까 맞는 표현인데 여기는 이런 숫자는 나타낼 수 없다라는 것, 그 점만 보시기 바랍니다. 자, 5번 문제 가서 봅시다. 다음과 같은 조건이 주어질 때 1011.1012를 정규화된 부동소점 표현의 16진수로 쓰시오 이런 얘기였죠. 그래서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이미 시험 출제가 2번에 걸쳐 출제가 됐던 내용이니까 일단은 상대적으로 난이도는 이제 낮은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서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이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했으니까 꼭 그것들을 좀 유념하면서 이것도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 그래서 이것은 객관식 문제 나올 때 현재의 그 단정도 표현들을 써놓은 게 이거였죠. 마이너스 1에다가 9에다가 곱하기
1 플러스 가수 분야에다가 곱하기 2 하고서 지수 마이너스 바이어스. 이 식이 뭐냐면 이렇게 이해를 해요. 이렇게. 이 내용은 부호 분야는 여기다 마이너스 1이니까 0일 때 양수가 되고 0일 때 양수가 되고 1일 때 음수가 된다. 이 사항을 꼭 이해하시면 돼요. 0일 때 양수가 되고 1일 때 음수가 된다. 영일 때 양수가 되고 1일 때 음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지수입니다. 지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어떤 지수 숫자가 나오고 마이너스 바이어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봐보면은 바이어스는 127이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랬을 때 항상 이제 지수부를 계산할 때는 127을 플러스 해주면 되겠죠? 지수부 표현할 때는 128하고서 x 플러스 지수가 양수이든 음수이든 간에 해서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여기서 지수 분야를 더해주면 되는 거죠. 가수부는 이게 여기를 지수부라고 표현하고 가수부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항상 1 플러스 가수라고 했으니까 이게 정조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1점 하고서 xxxx 이런 식으로 표현이 나가 있다는 얘기죠. 가수부는 1점 하고서 xxx 이런 식으로 표현돼야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 숫자를 봐봅시다. 지금 숫자가 1, 0, 1, 1점, 1에 0에 1에 1입니다. 여기가 돼 있으면 이 양수 또는 음수가 됐을 때 표현이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럼 뭐가 되냐면 부호 분야 같은 경우는 이제 숫자가 없었으니까 0이 될 거고, 그럼 이건 정규형으로 표현되려면 이렇게 하는 얘기죠. 1점 하고서 0에 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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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에 1에 1에 1 이런 식이 돼야 되겠죠. 곱하기 그래서 뭡니까? 2에 t로 3번 물러섰으니까 2에 3승이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뭡니까? 127에다가 더하기 3을 플러스 시키면 3이 돼서 130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수 분야는 항상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1점 하고서 이런 방식이니까 뒤에 있는 이게 가수부입니다. 이게. 가수부가 돼서 0에다가 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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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에 1에 1 이게 되겠죠. 여기는 이제 부호 때문에 그렇고 가수부는 1 플러스 가수부라고 했으니까 항상 정규형 형태가 가수부가 이런 형태로 정규가 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1점 하고서 그러면서 여기서 1점 하고서 나타나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서 이제 직접적으로 표현하려면 이런 방식으로 표현해야 되죠. 그래서 단정도라고 하는 것은 32비트를 얘기합니다. 이게 배정도 그러면 64비트가 되고 단정도 그러면 32비트 등 단정도를 풀로드라고 그러고 배정도를 더블로드라고 그러는 거죠. 단정도 그랬을 때는 풀로드 4바이트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보면 되냐면 여기서 이제 부호 분야가 0이 있죠. 0이 있고서 한 개 비트를 부호 분야로 표현을 하고 나머지 8개 비트를 지수부로 표현하는 거죠. 지수 표현하는데 이제 130입니다. 130일 때 같은 경우는 앞에가 1이 있고 그럼 128이다 2니까 130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가수부가 여가입니까? 가수부가 나머지인데 0에다가 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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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에다가 1에 1이죠. 그럼 9개, 10개, 11, 12, 13, 14, 15, 16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이제 가수부가 됩니다. 16진수로 표현해 보시고 그랬으니까 4자리 시퀀스입니다. 이렇게 4자리, 4자리, 그 다음에 4자리, 그 다음에 4자리. 그러면은 여기가 2가 될 거고 4가 되고 2가 1이 되고 그 다음에 3이 되고 표현에서 보면 뭡니까? B1, 4, 1, 3, B, 0, 0, 0 이런 식이 되겠죠. 근데 그 전에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았으니까 어떤 그 뭡니까? 이진수 숫자를 줘놓고 나서 그게 뭐 16진수 얼마냐 이렇게 구하는 형태들이 아니었으니까 하여튼 작년에 출제가 됐지만 또 이런 반대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서 정리해 주도록 정리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 같은 경우는 그 10진수 데이터 표현 방법에서 폐경표기랄지 그 다음에 뭡니까? 전형 형식 이 두 가지 형식에 대한 것은 간단히 알아둬요. 전형 형식일 때하고 폐경식일 때 전하고 폐경식의 숫자 표기. 전형식에서는 한 바이트당 숫자를 하나씩 표기를 해주고 마지막 바이트에서 부호 분야를 나타내라고 했죠. 여기서 여기는 뭡니까? 항상 헥사값으로 F가 나오고 여기는 디지트 숫자가 나옵니다. 디지트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뭡니까? 부호 분야가 되겠죠. 마지막 얘가 이제 부호 분야가 되는 게 전형식입니다. 폐경식 같은 경우는 각각 한 바이트당 숫자를 하나씩 쓰라고 그랬죠? 그래 두고 나서 여기 가서 마지막 바이트가 여기가 D가 되고 여기가 부호가 된다.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부호 분야에서 뭐였습니까? 부호 분야에서 C일 때가 1100이고 D일 때가 1101이 되겠고 여기가 C, 여기가 D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그럼 이제 여기 같은 경우 헥사값으로 한번 표현해봐라 그랬으니까 제일 뒤에 1101이라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가 되죠. 제일 뒤에가 뭡니까? 이게 부호 분야가 C일 때가 1100이고 이게 C일 때가 이거 플러스입니다. 얘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C가 뭡니까? 1100 플러스 1101일 때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때는 뭡니까? 마이너스 A 하고서 3에다가 A 하고서 7에다가 2에다가 10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A 3에 A 7에 E C
그다음에 이제 7번 같은 경우인데 이 7번 같은 경우는 이건 2000년대 초반에 이런 유형의 패턴이 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밑에다가 이렇게 규칙 적용, 규칙 해놓고 나서 그 규칙에 맞도록 뭡니까? 간소화시켜 나가라. 이런 방법으로서 이미 전에 한번 시험 출제된 적이 있다. 요건. 근데 이제 조금 더 제가 내용 자체를 복잡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규칙을 가지고서 적용되는 규칙을 가지고서 전개를 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여기서 봐보면은 x 플러스 x.y는 x다. 요건 이제 뭡니까? 이거 때문에 모르는 거죠? x를 앞으로 빼내놓고 나서 1 플러스 y는 요거 하면 여기가 1이 돼버리니 이게 x가 되지 않습니까? 그 규칙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x 플러스 xy는 x다 여기니까 여기 아닙니까? 여기치. 여기서는 x로 간소가 돼버리죠. 이건 x로 간소가 되죠? 이렇게 간소가 됐고, 그래서 나머지를 한번 이 규칙대로 한번 적용을 해 나가보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패턴의 유형이 과거에 기출문제에서 시험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일반 과정에서 내가 기출문제 분석에서 처에 나와가지고 내가 기출문제 분석집에다는 포함을 안 시켜놨어요. 일반 과정에서 있든지 있을 겁니다. 한번 시험 출제 됐던 내용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응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입니다. 요 규칙하고 요 규칙을 한번 적용해 봐야겠죠. 요 규칙하고 요 규칙을 적용하면은 어떻게 될 건가? 그걸 한번 보면 되겠죠. 두 개 규칙을 적용한다면 여기 아닙니까? x에서 안에 있는 x 플러스 x의 프라임의 y 같은 경우가 이거 아닙니까? x 플러스 x의 프라임의 x 플러스 y 아닙니까? 그 다음에 x 플러스 z가 되겠죠. 그러면 요거 한번 요거 적용해서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요거 한번 적용해야 되죠. 그거 나면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것은 요거 1 되니까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것은 그러면 x에다가 x 플러스 y에다가 그 다음에 x 플러스 z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분배 법칙을 적용해봐라. 분배 법칙을 적용할 때 이것을 정의할 수도 있고 이걸 정의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전개할 수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밑에 가서 x.x는 x다. 이 규칙이었기 때문에 이 규칙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죠. x 두 개를 전개하면 x.x에다가 플러스 y 그 다음에 x 플러스 z 그럼 이 규칙을 이제 이 규칙을 적용했을 때 여기 규칙을 적용했을 때는 이제 이게 되겠죠. x에다 플러스 x에 y, x 플러스 z. 그 다음에 여기서 뭡니까? x 플러스 xy는 x다. 이 규칙을 적용하면 이때는 뭡니까? x가 되고 x 플러스 z. 다시 분배 법칙이네요. 그러면 x 플러스 x에다가 z. 그래서 이제 이 규칙을 또 적용하게 되면은 이 규칙을 적용하면 또 이게 되죠. 이게 되고 최종적으로 이 규칙을 적용해서 x가 되면 최종적으로는 이 규칙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 패턴의 문제가 한번 출제가 됐다라는 것 보시면서 참고하면서 요약해 가보시기 바랍니다. 적용되는 규칙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에 불함수의 무관 조건을 사용해서 sum of product하고 product of sum으로 간수화된 논리식을 순서대로 써봐라. 이런 얘기일 때죠. 카르노프 도표로 푸는 문제는 이제 한 문제 정도의 문제만 풀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카르노프 도표를 가진 것은 이제 8번 같은 경우 그냥 우리 일상적으로 한번 풀어보면 되고, 이제 9번 문제 같은 경우 이런 문제를 또 나중에 주목해야 됩니다. 9번 문제 같은 경우가 주목이 돼야 되고, 특히 이제 10번 같은 문제. 10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그 이전에는 이제 4변수일 때만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제 5변수일 때도 이제 주목해서 봐줘야 돼요. 5변수일 때도. 그 다음에 이제 그 뒤 문제를 한번 봐보세요. 뒤 문제에서 봐보면은 11하고 12가 이제 뭐냐면 이건 퀸 매크로스키 방법입니다. 퀸 매크로스키 방법인데 일반적인 논리회로 책자에서는 다 나와 있어요. 퀸 매크로스키 방법은 논리 회로에 대한 책자에서 보시면 그 방법이 있는데, 퀸 매크로스키 방법은 우리가 4변수일 때, 5변수일 때까지는 카르노프 도표로 쓸 수가 있어요. 변수가 5개까지일 때는. 만약에 변수가 6개, 7개 변수가 돼버리면은 카르노프 도표로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퀸 매크로스키 방법은 뭐냐면 변수가 많았을 때는 그때부터는 퀸 매크로스키 방법을 풀어야 됩니다. 물론 이제 퀸 매크로스키 방법일 때 물론 이제 여기 저는 뭐 4변수를 가지고 퀸 매크로스키 방법을 하는 겁니다만은 이 이제 6변수, 7변수일 때 쓰는 방법이니까 4변수일 때 쓰는 적용을 알고 있어야만이 그 이상의 변수일 때 적용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소한 이건 뭐 심화랄지 아니면 일반 과정이나 심화 과정이 설명이 안 됐습니다만은 이 문제풀이를 통해서 꼭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요. 자, 그럼 8번부터 봅시다. ACDE로 보면 되겠죠. ACD. AC하고서 2라고 그랬죠? AC하고서 2라고 그랬으니까 여기가 1이겠죠? 그 다음에 A의 바에 C에다가 D의 바에 E의 바. 여기인가요? A의 바, B의 바에 DE. 여기인가요? 이제 그 다음에 don't care입니다. don't care가 되는데 D의 E의 바. D의 E의 바니까 여기는 다 don't care입니다. A의 바에다가 D의 바에 E. 여기가 don't care네. A에다가 D의 바에 E의 바. 여기가 don't care네. 여기 묶어 나갈 때 이제 그러겠죠. 이거 여기 하나 이렇게 묶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묶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묶어주면 될 거고, 여기 있는 것은 이렇게 두 개만 묶어버리면 되겠죠. don't care일 때. 그럼 이제 여기는 AC가 되죠? AC 플러스. 여기는 A에다가 D에 바겠죠? A에다가 D에 바. 플러스. 이거 틀렸대. 아니요, 여기. B죠, BB.
자, B에다가 D에 봅니다. C. 자, 저 위쪽은 그럼 뭡니까? A의 바에 C의 바에다가 그 다음에 D. 자, 프로덕트 오브 썸입니다. 프로덕트 오브 썸일 때는 이제 여기가 이제 제로가 아닙니까? 여기가 제로가 있는 게 여기가 제로가 있고 여기가 제로가 있고 여기가 제로가 있고 여기가 제로가 있는 거죠. 제로 있는 것만 묶어주면 되니까 제로 있는 것만. 자, 빨갛게 표시합니다. 제로 있는 것만 묶어보자면 이게 있잖아요. 이게. 그 다음에 여기 제로가 묶여야 되니까 여기 제로니까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죠. 이렇게 하나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요거 묶어야 돼. 요거니까 이렇게 묶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이제 다시 보수화를 시켜야 되니까 보수화를 해야 되니까 여기가 A에다가 C의 바가 되고 플러스 네기퉁이가 C의 바에 E의 바죠. 플러스 A의 바에 C에다가 D 아닙니까? 이제 얘를 다시 보수화를 시켜줘야 되는 게 다시 보수화를 시켜서 풀면은 얘는 다시 보수화를 시키면 A의 바에 플러스 C 그 다음에 C 플러스 E 그 다음에 A 플러스 C의 바에 D의 바 이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 보자. 9번 문제 같은 경우인데 카르노프 도표를 사용해서 F는 이꼬르 X 곱하기 Y인 함수에서 sum of product로 간수화된 논리식을 쓰셔. X에 대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9번 문제에서 x 곱하기 y 요것에 관한 이제 식을 좀 써야 되죠. 예? 요 식을 이제 써 나갈 때 이제 어떻게 할 건가 여기 되겠는데 이제 그 경우는 뭐냐면 내가 이런 경우는 같은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x에 관한 식이 내가 여기 있어요. x y 플러스 뭐 z라고 하는 게 있을 거고 y에 대한 것이 뭐 x 플러스 y z x에 뭐 z 뭐 이런 식을 가지고서 두 개 곱을 해라 그랬을 때 같은 경우는 요거하고 요걸 가지고서 이렇게 뭡니까 곱하기를 해서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하나하나씩 풀면 되겠죠. 근데 너무나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카르노프 도표로 편리하게 풀려면 어떻게 풀면 되는 거냐면 그 점을 이제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x에 대한 식이 있고 y에 대한 식의 곱에 대한 그 뭡니까 간수화된 논리식을 써봐라. 이런 식일 때는 풀이 과정이 좀 달라요. 그 점 좀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카르노프 도표에서 밑에서 그 내가 그림을 그려놨죠. 그걸 활용을 해야 돼요.
그게 식을 하니 그거 식을 내가 푸니까 좀 복잡해가지고 좀 다른 좀 고치겠습니다. y 것만 인터넷 자료 올리시는 분은 수정해서 올릴 테니까 상관없어요.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14 60일이에요. 60일 두 개 빼요. 식조 복잡합니다. 고쳤습니다. (14) 60일로 합니다. 이제 x가 이제 뭐냐면 x가 시그마하고서 1, 3, 5, 6, 7, 8, 9, 그 다음에 12, 13, 15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얘를 이제 대각선으로 나눠 가지고 얘를 대각선으로 나누어 가지고 위에는 x에 대한 식을 쓰고 밑에다는 y에 대한 식을 써가지고 두 개가 일일이 있는 것만 다 묶어주면 돼요. 그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가 1, 2, 3, 4, 5, 6, 7, 8, 그 다음에 9, 12, 13, 15 이게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0이라는 얘기죠. 나머지는 제로죠. 이게 그럼? 나머지가 제로가 되겠죠. 이제. 그럼 파이일 때는 파이일 때는 뭐였습니까? 여기서? 파이일 때는 지금 1, 4, 6, 11이 0이고 나머지가 다 전부 다 1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네? 1, 4, 6, 11 이거죠? 그리고 나머지가 1이죠? 그럼 일일이 있는 것만 동그라미 쳐놓겠습니다. 일일이 있는 거 요것만 바꾸면 돼요. 여기서. 여기 전부 다 일일이 있죠. 여기 일일이 있고 여기 일일이 있고 여기 일일이 있고 여기 일일이 있죠. 요거 하나 묶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묶으면 되겠죠? 이렇게 다 일일이 있네요. 이렇게. 여기 다 일일이 있죠? 여기 있고 여기 있고니까 이 가운데가 이렇게 묶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가 일일이 있는 것이 뭡니까? 그 다음에가 일일이 있는 게? 자, 여기에서 일일이 있는 것이, 그 다음에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빠진 것이, 여기 하나 있죠? 요거 하나 묶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묶어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간소화된 F에 대한 식은 뭐냐면, F에 대한 식은 여기가 A죠? A에다가 C의 바. 플러스 여기가 A의 D 플러스 여기입니다. A의 바에다가 CD. 두 개의 식을 가지고서 복잡한 식이 있을 때 이 방식 이용해보면 훨씬 더 빨리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하는 방법. 아, 여기. BD다, BD. 자, 9번 같은 경우는 처음 봤을 거예요. 풀이 방법. 이런 내용들은 딱 주목해서 봐둬요. 푸는 방법이 어떤 원리대로 풀어나가는가. 그래서 카르노프 도표를 활용하되 곱에 대한 것들에 대한 간소화된 식을 구하라. 그랬을 때는 현재 이 방식처럼 풀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 문제. 10번 문제는 이쪽으로 합니다. 이제 4변수가 아니라 이제 5변수일 때인데, 이제 이 경우는 특히 A부터서 B까지 중에서 A하고 A의 바, B하고 B의 바, C하고 C의 바 이런 식의 것들을 먼저 다 표시를 해놓고 나서 풀면 좋겠죠. 자, 그럼 여기가
A의 바고 여기가 A가 되고 자, 여기가 B가 되고 이렇게가 B의 바가 되고 이렇게가 있죠? 여기가 C의 바가 되고 여기가 C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죠? 가운데에서 여기가 D가 되고 여기가 D가 되고 이 밖으로가 D의 바가 되겠죠? 여기가 D의 바. 그 다음에가 이제 뭐냐면 그 다음에가 이제 D일 때, 2일 때하고 2의 바일 때 2일 때하고 2의 바일 때인데 여기입니다. 여기하고 여기 있죠? 여기가 지금 뭐가 됩니까? 2가 되고 여기 밖에 여기하고 여기가 2의 바가 돼야 되죠? 그럼 이제 묶어 나갈 때 하나 묶어 나갈 때 이제 뭘 묶으면 되냐면 요거 저거 요거 네 개? 얘하고 얘 묶는 거 이게 뭐겠어요? 에? 뭐야? D 2죠. D2 여기서 어떻게 보면 되냐면 여기서 보면 항이 0, 1, 1이고 1, 1, 2라고 있잖아요. 두 개가 공통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 네 개를 8개를 하면은 얘가 D2가 되면 D. 그 다음에 또 하나 묶이는 게 뭐냐면 또 하나 묶이는 게 여기죠. 요거 좀 쉬우니까 쉬운 거부터 봅시다. 요거 묶으면 되겠죠. 자, 요거 묶으면 A에다가 바에다가 A의 바에 B의 바에다가 그 다음에 뭡니까? C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나오는 게 뭐냐면 그 다음에 하나 나오는 게 여기죠. 여기 하면은 그럼 뭐가 됩니까? A에다가 겹치는 게 C의 바에다가 C의 바에다 D 있죠? C의 바에다 D. 그 다음에 나머지가 있는데 요거 묶으면 어떨까요? 이제 여기 까다롭죠, 요 방식을 묶으면 되는데 뭐냐면 여기 남아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묶어요, 이렇게. 이렇게 묶어주면 돼요. 이제 이게 뭐겠어요, 그러면? B의 바에다가 B의 바에다가 그다음에 뭐? C의 바에 뭐? 2의 바죠. C의 바, 2의 바. 그럼 이제 간소화된 식을 써보자면 D2 플러스 A의 바에 B의 바에 C 플러스 A에다가 C의 바에 D. 그 다음에 뭡니까? B의 바에 C의 바에 E의 바. 이게 나오겠죠. 이겁니다. 자, 5변수일 때 이제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 이 방법을 이제 보시면 되겠죠. 이제 킴 매스크로스키가 하지 말고 쉬는 시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퀸 매크로스키에 대한 원리를 좀 간단히 할 텐데 4페이지에서 보충을 한번 봐보세요. 이제 이런 과정까지는 시간이 안 나올 겁니다. 앞에 나와 있는 문제 두 문제를 좀 잘 주목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퀸 매크로스키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다변수일 때 간소화할 수 있는 하나의 기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그냥 우리 일반적인 우리 책자에서들은 소개되지 않는데 뭐 논리 디지털 논리 회로에 관련된 책자에서는 다 소개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뭡니까 4페이지에서 보면 0, 2, 3, 6, 7, 8, 9, 10, 13에 대한 간소화된 방법을 퀸 매크로스키로 풀어보면 밑에 구해졌죠? 제 하단에 보면 B의 바에 D의 바에 플러스 A의 바에 C 플러스 A에다 C의 바에 D 이거 구해지는데 카르노프로 풀어봐요. 그대로 풀립니다. 이렇게 나오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간소화할 때 뭐 이런 방식으로 풀 사람 없을 거고 먼저 이제 원리를 한번 간단히 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내가 현재 민텀으로 표기가 된 0, 2, 3, 6 해서 민텀 항들에 대해서 그룹을 나눠요. 그룹 0이라고 하는 것은 이르 개수가 0개인 것, 이르 개수가 하나인 것, 이르 개수가 2개인 것, 이르 개수가 3개인 것. 이게 m의 0이니까 m의 0 같은 경우가 아닙니까? 0의 0의 0, 아닙니까? 0 지금 하나도 없죠? 1. 그 다음 2 같은 경우는 0의 0의 1의 0이고 그 다음에 이거 8인가요? 1의 0의 0의 0이니까 이때는 1이 하나씩 있잖아요. 네? 이게 여기는 여기 해줬구나 이게 0이 지금 3개 0이 하나도 없는 거 1이 하나 있는 거 1이 2개 있는 거 1이 3개 있는 거 이렇게 해서 그룹 0, 1, 2, 3으로 분류합니다. 분류를 했죠. 그럼 이렇게 분류가 돼 있으면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주항이 있고 주항이라고 항을 이제 결정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에요. 이제 그룹 0에서 이걸 비교해요. 이렇게 비교해서 보니까 나머지 3개는 똑같고 1개가 서로 0, 1로 다른 경우. 그럼 여기서 봐보면은 0, 0, 0, 0가 있고 0에 0에 1에 0이 있잖아요. 그럼 뭡니까? 3개는 0, 0이 있고 0하고 1로 다르죠. 그럼 하이폰하고도 0이 돼요. 그럼 여기 돼 있으면 체크를 해 이렇게. 이거 체크하고 여기 됐으니까 체크하면 여기서 그럼 이렇게 해봅니다. 그럼 그렇게 되니까 여기서 나머지 3개는 0이 되고 0, 1로 다르죠? 그럴 때 이제 하이폰하고서 0하고서 이렇게 되니까 체크를 딱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면 안 되고 넘어가 상관이 없어요. 예? 원리만 간단히 설명할 거니까. 그렇게 해서 체크하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현재 이렇게 두 방향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서 이제 뭐냐면 여기 그룹 1하고 그룹 2를 같은 방법으로 해야 돼요. 그룹 2하고 1을 가지고 같은 방법으로 하는데 그럼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면은 2하고 3항 가지고 표현하면 0, 0에다가 1에다가 하이폰하면 되죠. 하이폰이 있는 것은 0, 1이 서로 다른 경우 3개 비트는 갖고 1개 비트가 다른 경우만 이렇게 찾아 나가요. 2, 3이 돼요. 그 다음에 2, 6을 보세요. 2, 6도 보니까 0이 있고서 하이폰하고 1, 1 있죠. 여기만 두 번째 거만 다르죠. 그래서 2, 3일 때, 2, 6일 때 다 체크가 됐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안 나오죠. 이렇게 하면은 없을 겁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비교해. 자, 이렇게 이제 비교해서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비교해보고, 이렇게 비교해보고, 이렇게 비교해보는데 비교할 때 먼저 이것이 두 개하고는 없고 뭡니까? 8, 9하고 8, 11 때 이렇게 되죠. 8, 9하고 8, 11 때. 그래서 항상 항에서 3개가 같고 1개가 다른 경우일 때 다른 데만 하이폰으로 찍어서 체크해 나갑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이제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됩니까? 그룹 2하고 그룹 3을 같은 방법으로 해야 되겠죠. 그룹 2하고 3을 3, 7하고 비교합니다. 있죠. 3하고 13일 때는 안 되죠? 3개가 같고 한 항이 달라야 돼. 이렇게 하니까 됐고, 그 다음에 6일 때입니다. 6일 때 7. 6일 때 7 때도 되죠? 됐네요.
6일이라고 13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9 가지고. 9 가지고 보는데 9 가지고 7하고 보고 9 가지고 이제 여기하고 되네요. 그러니까 이런 항이 나오는 거예요. 체크를 해서 보면.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 또다시 이제 여기서 두 번째 단계에서 또다시 이제 이렇게 하면 돼, 이제. 그럼 하이폰까지 해가지고 세 개가 갖고 이제 하나만 다른 경우일 때 이제 하이폰을 두 번 그거 가지고 체크합니다. 그래서 이제 2하고 3, 2, 3을 이렇게 비교하자면 세 개가 갖고 하나가 달라야 되는데 없죠. 0, 2하고 2, 3을 가지고 비교하면 없지 않습니까? 없죠? 그 다음에 0, 2하고 0, 2하고 이거일 때 안 되죠? 그럼 어디하고 되냐면 이때는 0, 2하고 80, 0, 2하고 80일 때. 0, 2하고 80일 때 같은 경우는 앞에 0하고 1 여기만 서로 다르고 0 하이픈에 0 서로 같잖아요, 이게. 그러면 여기 있는 것이 이게 됩니다, 이게. 그럼 이것도 이제 같은 방법입니다. 0, 8하고 나머지를 비교해봐요, 이렇게. 나머지를 비교해보면 다 안 되고 0, 8하고 20이 될 겁니다, 20이.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또 뭐냐면, 이제 이렇게 체크를 해보고 또 다시 얘는 이제 다시 이렇게 비교해야 돼. 이렇게 비교, 이렇게 비교, 이렇게 비교하고 또 여건 차례대로 이렇게 비교, 이렇게 비교, 이렇게 비교를 하고 쭉 비교해 나가서 보면 2, 3, 6, 7. 2, 3에 6, 7. 요거거나 2, 6에 3, 7. 이게 이제 같은 경우죠. 그리고서 나머지는 이제 서로 같은 게 없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뭐냐면 내가 그렇게 상이 나오는 경우만 이렇게 체킹을 다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남는 것은 체킹이 안 된 게 뭐가 있냐면 여기 쪽에. 한번 체킹이 안 된 게 있어요. 이렇게 8, 9항. 그 다음에 9하고 13항. 체킹이 안 돼 있고 여기서 이제 두 개 항은 이제 두 개는 똑같잖아요. 항이. 숫자 나일만 다 다를 뿐이지 똑같으니까 이건 제외가 돼요. 외에는 제외가 되고 제외가 되고 그래서 남는 항이 여기하고 여기가 됩니다. 그래서 최소항이 민텀항이 8, 9인 항하고 그 다음에 9, 13인 거, 그 다음에 0, 2, 8, 10인 거, 2, 3, 6, 7인 거. 네 개의 항이 나는 네 개의 항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주항이라고 합니다. 주항. 그래서 이제 주항이 구해졌으면 이제 간소화 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그런 그 주항 차트를 하나를 만드는데 그거예요. 내가 앞에서 뭐 했습니까? 나온 거 주항 차트 4개가 설정이 됐잖아요. 여기서 0, 2, 8, 10하고 2, 3, 6, 7하고 8, 9하고 9, 13. 여기부터는 알고 있어야 돼요. 네? 여기부터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항에서 봐보면은 숫자로 나타나는 게 뭡니까? 0, 2, 3, 6, 7, 8, 9, 10, 13. 항을 쭉 적어놔요. 적어놓고 나서 여기는 0, 0, 2, 8, 10이니까 여기 X야. 0, 2, 그 다음에 8, 10. 있죠? 2, 3, 6, 7. 2, 3, 6, 7. 그 다음에 여기는 8, 9죠? 8, 9. 그 다음에 9, 13이죠? 9, 13. 여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이 항들을 앞에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항들이 이제 결정되는 항들이 주항이에요. 주항인데 여기서 주항 중에서 필수 주항이 있고 세미 필수 주항이 있고 두 가지가 있어요. 주항들은 다시 필수 주항하고 필수 주항이 있고 세미 필수 주항이 있는데 필수 주항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이렇게 열로 봤을 때 체킹되어 있는 게 하나만 있는 거.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필수 주항입니다. 열로 봤을 때 체킹되어 있는 게 하나만 돼 있을 때. 이게 열로 봤을 때 이 열로 하나하나씩 내려갔을 때 체킹되어 있는 하나만 있는 거 여기 하나 돼 있죠? 여기 하나 돼 있잖아요. 여기 두 개 돼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 지금 체킹되어 있는 게 하나 있죠? 여기도 하나 있죠? 여기도 하나 있죠? 두 개 있으니까 안 되고, 두 개 있으니까 안 되고, 여기 하나 있죠? 여기 하나 있죠.
그럼 체킹이 안 된 것은 요거 있잖아요, 요거. 요거 뭐냐면 8, 9항은 빠져요, 그래서. 간소화시킬 때. 근데 이제 뭐냐면, 여기서 이제 필수 조항이 있고, 이제 세미 필수 조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구하냐면, 여기서는 없어요.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머진 게 내가, X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나서 나머지 X가 이쪽에 다 걸려야 돼요. 걸려야 되는데 뭐냐면, 이런 식. 여기 이제 필수 조항이 있는 항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동그라미 안 쳐져 있는 항에서 이렇게 걸려있죠. 이렇게 돼 있네. 여기도 넣어봐요.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렇게 해놓고 나서는 걸려있는 게 없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렇게 해놓고 나서 다시 걸려있는 게 봐봐요. 그러면 이제 다 여기서는 이제 X가 다 이렇게 행으로 그어놓고 나서 열로 이렇게 내려와요. 그래서 다 걸리면은 그럼 현재 세 개 항. 2항하고 2항이 최소항이 돼서 간소화된 식은 이게 돼버립니다. 요거 개념 알면 되는데 앞에 이제 문제를 풀자, 문제를. 예? 앞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고,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문제를 푸냐면, 그 문제를 이제 푸는 방법인데, 11번을 봐요, 11번. 다음은 퀸 매크로스키 방법으로 구한 주황 차트이다. 간소화된 논리식을 구하시오. 단, 입력 변수는 A, B, C다.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요 항에서 내가 필수 주황이라고 하는 걸 구하라고 그랬죠? 이게 문제가 나오면 그냥 이렇게 주황 차트를 구해놓거나 간소화된 식을 구해봐라. 이렇게 나오니까. 예? 아까 내가 필수 주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X가 표현되어 있을 때 이렇게 열로 봤을 때 이 체킹되어 있는 게 하나인 것만 동그라미 쳐봐요. 하나 있는 것만. 그럼 하나 있는 것이 뭐냐면 여기 있죠? 여기 하나 있죠. 그럼 여기도 하나네? 여기도 하나네? 여기도 하나네? 없죠. 그럼 이렇게 해놓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아까 했듯이 뭘 하냐면 이 주황으로 체크되어 있는 항에서 행으로 걸려 있는 것 중에서 열로 내려봐 이렇게. 여긴 다 걸리는 이렇게. 여기도 그대로 가 이렇게. 이렇게 그대로 가서 이렇게 걸리고 이렇게 걸려 있죠. 그다음에 여기 있죠? 여기는 그대로 가서 보면 이렇게 걸려 있죠. 마지막 여기 있죠? 이 항에서 이렇게 해서 보면 이렇게 보면 다 걸리죠. 행으로 그어 가지고 아래 X 표시가 다 돼 있으면 현재 주황 체크되어 있는 이 항들이 뭐냐면 이제 필수 제항이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간소화된 논리식이 돼 버린다. 그래서 항이 뭐냐면 여기 얘하고 그다음 체크되어 있는 것이 그다음 여기죠? 얘하고 그다음 여기가 뭡니까? 여기죠? 그다음 얘가 여기가 되겠죠. 변수가 이게 0, 4일 때가 뭐예요? 0, 4일 때가? 우리가 카르노프 뭐 0, 4가 식이 어떻게 되죠? 영사가 여기니까 이게 여기가 0이고 4죠 여기가? 네? 0, 4니까 이거니까 0, 4일 때가 영사가 A의 바에 C의 바에 D의 바죠? 영사가 A의 바에 C의 바에 D의 바죠? (11, 15) 11, 15는 여기 아닙니까? 11, 15는 11, 15는 여기가 되니까 여기는 뭐야? A에다가 CD죠? A에다가 11, 15이라는 것은 A하고서 CD. 4, 5, 12, 13이죠? 4, 5, 12, 13이니까
4, 5하고 12, 13이니까 여기죠? 여기니까 뭡니까? B에다가 C의 방입니까? 4, 6. 4, 6에다가 여기가 12, 4, 6에다가 12, 14. 이거죠? 이거죠, 이거. B에다가 D의 반가요? B에다가 D의 반. 그죠? 그러니까 간소화된 식은 뭐냐면 이겁니다. A의 바에 C의 바에 D의 바에다가 플러스 A, C, D에다가 플러스 B에다가 C의 바 플러스 B에다가 D의 바. 요거예요. A의 바에 C의 바에 D의 바 플러스 A, C, D 플러스 B의 C의 바 플러스 B에다가 D의 바. 이런 주황 차트가 주어져 있을 때 간소화를 시킬 때 어떤 방식이냐면 일단 행으로 열로 체킹되어 있는 게 하나만 되어 있는 거 그게 뭐냐면 전부 다 필수 주황이다. 여기 있죠? 여기 하나 여기 세 개 있으면 안 돼. 그 다음에 여기 있죠? 하나 걸리는 거 여기 있죠? 하나 걸리는 거 여기 있죠? 없고 다 없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뭘 한번 다시 한번 하냐면 이렇게 필수 주황으로 선택된 항에서 행으로 걷다가 열로 이렇게 체크를 해봐요. 그럼 다 걸려 있죠. 그럼 여기도 여기부터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걸려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걸려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걸려 있고, 여기 가서 이렇게 걸려 있고. 그러면 이제 다 걸리니까 끝나는 거죠. 근데 이것하고는 달리 이제 12번 문제가 좀 달라요. 12번을 이제 주목해야 됩니다. 다음은 퀸 매크로스키 방법으로 구한 주황 차트이다. 필수 주황하고 세미 필수 주황을 각각 써봐라는 게 이제 세미 필수 주황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세미 필수 주황을. 그럼 이제 내가 필수 주황은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그걸로 하면 되죠. 여해 두 개, 여기 이렇게 되죠. 네? 그럼 이제 필수 주황은 구하면 그럼 필수 주황은 그게 됐습니다. 이제 필수 주황을 해봐라 그러면은 필수 주황은 B의 바에 C의 바에다가 T, 그 다음에 A의 바에다가 B에다가 D의 바. 아래에서 보면은 A에다가 B의 바. 세미 필수 주황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다 걸려야 되는데 여기 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걸렸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죠. 여기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걸렸는데 어째요? 4개가 안 걸리잖아. 4개가. 4개가 안 걸리죠. 현재 필수 조항으로 해놓으니까 나머지 4개가 지금 선택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 항을 B, C, D를 세미 필수 조항으로 얘를 선택해서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냐면 여기 이 BD라고 하는 BCD라고 하는 얘가 세미 필수 조항이에요. BCD라는 항이 이제 세미 필수 주항이 됩니다. 이게
뭡니까 주황 차트에서 보면은 이게 필수 주황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필수 주황으로 안 끝나면 반드시 세미 필수 주황이라는 것을 구해봐야 돼요. 예? 그래서 그 주황 차트가 주어져 있을 때 이제 간소화 시키는 건데 이 간소화를 할 때 같은 경우 그런 겁니까? 이 네 개가 다 되어야 되는 거죠. 나중에는 뭐냐면 세미 필수 주황까지를 플러스를 시켜야만이 간소화된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수 주황으로 구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세미 필수 주황 있나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봐봅시다. 한번 이런 문제 위에서 나온 이 문제나 그래서 퀸 매크로스키 방법에서 봐보면 뒤에서 그렇게 복잡하게 풀이 강좌를 한번 설명을 했는데 그런 내용이 가지고서 문제 출제가 되질 않고 이런 차트를 낸다니까 이런 차트를. 그래서 실제적으로 뭡니까 내가 제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논리 회로 책자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앞에서 설명을 해놓고 나서 뒤에서 이렇게 해놓고 문제를 해놨어요. 차트를 해놓고 나서 간소화된 식이 뭐냐. 그래서 원리는 아까 11번하고 12번 두 개 문제로 명확하게 딱 구분을 해놔요. 나오면 요거 이상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절대. 그래서 카르노프 도표에 의해서 간소화되는 방법도 있지만 이런 퀸 매크로스키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활용해서 부울대수 식을 간소화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 하나. 그래서 11, 12번의 예제가 하나는 필수조항에서 간소화시키는 것, 세미 필수조항 구하는 것은 12번. 그렇게 한번 이해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풀 함수 간소화시키는 것까지를 주목했는데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풀 수 있는 내용들은 제가 포함을 시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뭡니까 뭐 9번, 10번, 11, 12 이런 것들은 그 이전에 일반이랄지 이런 데서 하지 않았던 내용들을 추가로 해놨으니까 정리를 좀 잘 해보시고 쉬었다가 13번부터 진행하도록